로보스 인더스트리. 슈투트가르트에 포르쉐랑 벤츠가 있어요. 뮌헨 쪽에 아우디랑 비행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지역의 지역 감정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지역이 있으면 부딪히는 곳이 있잖아요.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집주인들끼리의 싸움이 뭐 40년 종교 전쟁 뭐 뺨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나까지. 이게 감정 싸움이 끝이 없대요. 그래서 이 역사의 과거로 가보면 뭐가 있냐면 BMW가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부도 직전까지 가요. 생산 금지 먹고 뭐 하고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주주들하고 그다음에 기업 경영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최대 주주 중에 한 사람이었던 퀀트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 데려다가 배터리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해서 수은 납중동하게 만들고 뭐 군인들 옷 만들고 판초기 만들고 그래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독일 제반 사업들에 다 또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전범인 핵심 인물이 전범 기업에 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일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범 기업과 전범인들의 어디까지 이해. 근데 사실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죠. 그들의 문화고. 근데 그건 과거의 문제니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뭐 문화적, 역사적인 건 풀되 이 BMW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경영자와 최대 주주들은 의뢰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기업이 벤츠니까 벤츠는 돈도 있었고 또 기술이 있고 아까 말했던 아우토반에서 휙 잡고 있으니까 가는 게 수순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에른의 소주주들, 국민들 난리가 난 거야. 차라리 부도 나서 회사를 없애자. 그냥 불질러서 없애버리자. 슈투트가르트에 넘어가는 그러니까 벤츠가 아니라 저 지역으로 가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당시에는 차라리 그냥 우리 할복하겠다. 그냥 우리 이거 주식 다 찢어버리려니까 회사 그냥 부도 처리해서 공장 불질르고 없애라. 어디 뮌헨에 있는 뮌헨의 공장을 슈투트가르트에다 넘긴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럴 거면 우리 다 죽여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최대 주주가 너무 그렇게 하는 거랑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바이에른의 어떤 지역 대표자가 와서 연설을 하는데 감동의 눈물 연기를 해요. 바이에른의 이 우리 주의 막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고 있는데 막판에 이 사람이 자기 사비를 은행에 전화해서 자기 개인 돈으로 BMW의 주식을 막 사요. 그때 BMW 주식이 완전 곤두박질쳤거든. 그때부터 살 거야. 그래서 사서 BMW를 독립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전폭적인 사람이 투자를 하면서 BMW를 확 살아나면서 이제 노동자들하고 국민들 주위에 있던 국민들이 그냥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이제 우리 얘네는 일망타진 슈투트가르트야. 벤츠가 아니고 이 지역 감정 때문에 BMW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BMW가 이제 크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실화. 양측 지역 감정 때문에. 지금도 근데 이때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김 기자가 지금 많이 좀 약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통역하시는 분이 말하기를 지금도 그 지역에서는 살벌하다고. 그래서 맥주집의 분위기도 서로 다르대요. 축구에서 너무 근데 뮌헨이 한 거의 10몇 연승을 해가지고 축구 쪽에서는 약해졌죠. 축구는 이제 게임 끝났구나. 약해졌죠. 근데 뮌헨은 이제 아직도 세계적인 팀이 됐으니까. 지역 그 국민들은 되게 심하대요.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보다 더 심하대요. 근데 아까 노사장님 말씀해주신 그 딱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약간 우리 지금 화개장터에 있는 분들하고 비슷해요. 돌 던지고 돌 날라오고. 네, 오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끝이 안 나는데요. 팩트 스토리는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재미있게 이제 사진 보면서 이야기하는 포토 스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해주실 거죠? 빠밤! 다들 이게 뭔지 아시죠? 프라이팬인데요? 프라이팬. 이따 우리가 테팔은 여기 마크 있어야 돼요. 촬영이 끝나면 술자리에서 할 게임 팅팅팅팅 아시죠? 저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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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이팬, 후라이팬. 예. 말이 그런 팬입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우리 둘은 모르죠. 이분들은 369 저희는 왕게임밖에 몰라요. 예, 어쨌든 왜냐면 그 노세키에서 제가 왜 후라이팬을 들고 나왔냐 하면 BMW가 한때는 이 후라이팬도 만들었던 회사예요. 진짜요? 네. 진짜 이건 몰랐어요. 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을 대비해서 이제 항공기 엔진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독일군에 납품을 해서 이제 회사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하지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패전하면서 뮌헨 공장이 이제 폐허가 됐고 엔진 또한 3년간 생산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BMW가 자구책으로
후라이팬을 만들고 일상용품을 만들고 자전거를 생산하는 그런 뼈아픈 시련을 겪었거든요. 만약에 지금까지도 이런 규제가 계속됐다면 우리나라 홈쇼핑에서 빅마마 이혜정 아주머니께서 이 후라이팬, BMW 후라이팬을 팔고 있지 않았을까. 여기 지금 네. 접시도 있는데요. BMW 네. 접시도 팔았어요. 예, 이런 접시도 팔았어요. 접시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일상 생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네,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엔진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가 뭐라도 좀 팔아보자라고 해서 자전거도 먹고는 살아야 만들고 되니까. 네, 이런 것들도 만들었던 거죠. 자칫 잘못했으면 테팔이 없어질 뻔했네요. 그렇죠. BMW가 프라이팬 시장을 꽉 네. 잡고 아니 정말 히슬러까지. 이렇게 보니까 BMW 히스토리를 파헤치면서 정말 BMW 어두웠던 과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까 노 사장께서 그 전범 기업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살짝 했잖아요. 그래서 김현희 기자님 이렇게 프라이팬 접시 사진을 가져오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이제 BMW의 최대 주주가 이제 퀀트 가문인데 독일의 최대 부자인 이 퀀트가의 핵심이 되는 인물들이 1959년 도산 직전이었던 이제 BMW를 이제 사들였고 그 지분을 물려받은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독일 최고의 부자의 가문입니다. 근데 걔네가 지금 BMW 주인. 네, 그렇죠. 네, 이제 BMW 사들인 이제 돈 자체가 나치와의 또 협력을 통해서 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뭐 정말 좀 비판의 소지도 있는 거고. 지금 무서운 생각 들었어요. 왜요? BMW의 그 십자가 마크가 나치 마크에서 온 게 아닐까. 너무 가셨네요. 너무 간다. 노 사장님께서 얘기 정리를 해주세요. 못 오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왜냐면 또 그 BMW 2세 경영인들이 모두 나치당에 가입을 해서 히틀러로부터 군수 경제 지도자라는 칭호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MW를 정말 뭐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안 좋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이게 뭐 네. 과거 역사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을 현재 시대에서 어떻게 조명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놓고 잣대를 어떻게 놓느냐가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미쓰비시야말로 전범 기업의 최고 핵심 기업인데 가장 악랄했고 근데 미쓰비시가 사실 현대자동차한테 엔진 기술을 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현대자동차 쓰지 말아야 되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그렇게까지 우리가 역사의식 속으로 갈 필요는 없는 것 그럼요. 같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독일 여행을 가면 안 되고 여행 상품에 독일 빼야죠. 근데 먹으면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퀀트가가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행위들을 반성을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안 하고 있느냐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 10년 내외에 그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독일과 유럽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재조명이 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근 10년 안에. 어. 근데 난리가 난 거죠. 독일 국민들도 사실 그쵸. 마음속으로 나치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느냐는 모르는데 대외적으로는 절대 나치 얘기 못 꺼내게 하고 네. 이런 행동 못하게 하잖아요. 예, 그쵸. 괜히 길거리에서 이거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렇죠, 잡혀가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재조명이 됐을 때 퀀트가의 후손들이 잽싸게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뭐 수용자들을 위한 뭔가 문화재단을 만들고 돈을 얼마를 내고 뭐 하겠다. 그러나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건 우리가 얼마를 출자하는지 비밀. 그리고 단 일회성으로 끝. 여기서 더 이상은 이제 이 얘기 꺼내지 마. 이걸로 끝. 그랬을 때 사람들이 과연 얘네들이 반성의 기미로 저렇게 하는 거냐?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겁나 뻔뻔하게 하는 거냐? 근데 아무튼 행위는 했다라는 거죠. 그 메르켈 총리가 뭐 어디 가서 맨날 사과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네. 무덤 앞에 가서 막. 네, 하고. 네. 그것처럼 얘네는 했다라는 거죠. 아까 김 기자가 반성을 하느냐? 행위는 했어요. 근데 그건 반성이라고 보기 좀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커플끼리 싸웠는데 제가 미안해 됐지 거의 이런 느낌으로 미안해 됐지 샤넬백 뚝. 예 거의 그걸로 끝나는 건데. 샤넬백 뚝. 잘 정리해 근데 그게 드릴게요. 샤넬백인지 짭인지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지어진 건 되게 규모가 컸어요. 근데 그 안에 운영비를 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를 줬는지는 대회비로 하고 일회성으로 끝내고 우리가 얼마를 출자하는지는 얘기하지 말자. 와,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멘탈에 금가는 소리 들려요. 왜냐면 제가 BMW 매니아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역사 얘기를 딱 들으니까 뒷골이 뻣뻣해지는 게 뒤통수 맞은 거 예,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 어떤 기업이 무슨 나쁜 일 했다 그쵸. 바로 불매운동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좋은 일 했다 그러면 우리 사줍시다 막 네.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 저도 감독님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가 무슨 전범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서 욕을 먹는구나. 막무가내. 그래서 이게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한 번 정도는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BMW가 지금 둘다. 그런 아니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하다가 네. 이렇게 BMW의 전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BMW가 노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반성도 많이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강제 노역자를 위로하는 기념관도 크게 설립을 했고 또 매년 나치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금 조성도 나서고 있고 또 다른 뭐 여러 전범 기업들이 있지만 그들과는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분명히 아는 분들 계시지만 이렇게 BMW를 사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저희가 이거를 전범 기업이었다 이걸 못 받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 오래전 일이고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독일서 수입되는 의약 좋은 약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아스피린. 예. 다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전쟁이나 그런 수용소를 테스트를 통해서 의학도 발달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근데 요즘 좋은 일 한다고 하니까 좋게 보는 쪽으로. 근데 BMW 둘다. 슬퍼요. 저는 아직 BMW 그분들이 매니아인데. 반성을 너무 하고 있지 슬퍼.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알 수가 있나? 말이 통해야 반성을 네, 하는지 네, 안 네. 하는지. 아니 저희가 2차 세계대전 연결고리 좀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와서 보면 네. 일단은 세계적인 기업, 이 오일 쇼크 파동 당시에 그 독일 기업들의 이야기를 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흐름을 좀 넘어가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일 쇼크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그 독일 기업들의 대처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오일 쇼크는 우리가 뭐 과거에 뭐 70년대 이런 뭐 스포츠사에도 많아요. 굉장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가격이 이제 오일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해서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준 이제 오일 이슈가 또 두 번 있었죠. 네. 1차 오일 쇼크가 1973년이었는데 제4차 중동 전쟁이 이제 아랍권의 패배로 끝난 이후에 이제 오펙 아랍권 국가들이 이제 담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유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연쇄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친미 국가였던 나라들 이제 비오펙 국가들도 그러면 우리도 올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기름값을 확 올린 거죠. 당시에 이제 1배럴당 유가가 2.9달러였다가 3개월 만에 무려 4배인 11달러까지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일반인들 체감한 한 10배 오른 거네요. 그렇죠. 확 오른 거죠. 거기서 왜냐면 원가가 4배 올랐으면 원가가 4배 올랐으면 이제 소비자가는 일반인들은 훨씬 더 10배. 오른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경제 악화를 초래했던 1차 오일 쇼크가 이제 그 리비아의 이제 독재자 이제 카다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였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2차 오일 쇼크가 또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1979년에 이제 이란 쪽에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된 건데 이란 쪽에서 하루 원래는 600만 배럴의 이제 기름을 생산을 했는데 이거를 확 줄인 거예요. 200만 배럴로 줄였어요. 3분의 1로. 네.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당시에 이제 20달러까지 또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라크 쪽에서도 그럼 우리도 한번 올려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담 후세인 정권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오일 쇼크를 일으키는데 그 당시에 이제 30달러 선이 깨진 상황에서 또 다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가 그러면은 석유의 무기화를 선언을 하면서 이제 유가가 무려 39달러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미친놈들이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은 가진 게 무기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가 확 올려가지고 뭐 하나 한몫 잡아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이 셰일가스를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닌가. 아니, 그리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관련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다국적 기업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 폭리를 많이 취했더라고요. 펌프들도 많이 하고 예. 옆에서 옆에서 펌프질한 거네 이렇게. 그렇죠. 가만히 그런 것도 있는데? 있죠. 근데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이제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독일 기업들의 이제 대처 그쵸. 중요한 건 그거니까. 자세인 것 같아요. 아 우리 지금 BMW 얘기하고 그쵸. 네. 오일 산업 얘기하는 줄 알고 잠깐 내가 지금 중동 쪽에 빙의가 돼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이 독일 쪽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관심을 돌렸거든요. 아. 네. 우리는 그 당시에 정말 기름값이 오르면서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독일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한번 에너지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때 우리나라는 정주영 씨가 포니 만든다고 주지하루한테 눈탱이 맞고. 그렇죠. 그 시대잖아요. 네, 우리 지금 노새끼 조르제또 1회, 주지하루. 2회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예. 그때 이제 저 이태리 가서 눈탱이 하고. 네, 그럴 때였죠. 예, 그런데 이제 독일은 유럽에서도 에너지 전환의 선두 주자였는데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에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논의하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빠르게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1990년대 이후에는 자원 절약, 재활용 기술, 그다음에 친환경적 대체 에너지 개발 등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그러면 BMW는 뭘 했는데요? 그 친환경 해가지고? 네, 이제 BMW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소형차였던 3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이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네. 2차 석유 파동 때 그때 나왔구나. 맞아요. 네. 70년대 후반, 네, 80년대 그렇죠. 초에 3 시리즈가 예. 나왔거든. 3 시리즈가 당시 BMW 전체 판매의 무려 60%를 상회할 정도로 정말 싹쓸이. 대박을 쳤죠. 싹쓸이 모델. 네, 그렇죠. 유가가 오르면 경차 판매가 확 올라가는데 BMW가 3 시리즈 지금 보시는 우리나라 소형차급이잖아요. 네. 그런 차를 딱 꺼내 놓으니까 시장 점유율이 60% 올라가고 그 경제가 어려워지면 왜 여자의 스커트의 길이도 짧아지는 거야? 남자들 힘내라고 아, 아니, 그 원단이 열심히 일하라고. 요새는 이런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원단이 부족해서 이제 아껴 입는 양 짧아지네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포인트는 감독님 위험하세요. 왜냐면 그리고 이 3 시리즈 노세키라면서요. 저 그런 줄 알고 섭외했잖아요. 지금 저 힘내라고 마음대로 막 반바지 입으신 거 하라면서요. 아니에요? 제 힘내라고? 네, 힘이 날지 모르겠는데. 네, 다 반바지 힘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그런데 왜냐면 포인트는 3 시리즈 출시로 이제 대박을 냈던 게 독일 네. 경제만 침체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침체 위기에 빠져 있는데 경차를 내놓으면서 소형차를 내놓으면서 그냥 정말 이제 대박을 차가 친 거죠. 차가 다 컸으니까. 네, 그렇죠. 예. 작은데 이제 재밌고 네, 네. 잘 가고. 네. 아, 그러면 3 시리즈를 만들고 나서 BMW의 최고 리즈 시절은 그럼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네. BMW가 부도 직전까지 가서 네. 아까 퀀투 가문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살아나잖아요. 네. 그때까지 이제 1913년부터 50년대까지는 계속 들쑥날쑥했어요. BMW가 망한다, 잘 된다, 망한다, 잘 된다 막 이러면서 뭐 생산하지 마라, 뭐 해라, 뭐 규제 바뀌고 뭐 하다가 퀀투 가문 들어오고 뭐 하고 나서 50년대 이후 60년대부터 해서 쭉쭉쭉쭉 해서 3 시리즈, 5 시리즈 그러다가 이제 대망의 사실 그게 연도 갭 차이가 얼마 안 돼요. 5 시리즈가 BM의 주력이었는데 네. 기자님 말대로 세계 30, 불황 때문에 네, 3 시리즈를 네. 만들고 그러니까 5 시리즈를 만들고 나서 불과 10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 3 시리즈를 만들고 네. 3 시리즈를 만들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버리니까 얘네가 그 누구도 범해서는 안 될 위험한 짓을 하죠. S클래스한테 아성의 도전장을 내밀죠. 그 아우토반에서 네. 고급차의 대명사인 벤츠를 잡겠다. 그래서 7 시리즈를 만들고 근데 그게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BMW는 계속 흑자 전쟁 진행을 하다가 네. 랜드로버 로보사 아까 감독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준 게 그때 힘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뭐 눈탱이 좀 맞고 네. 디자이너들 뭐 무슨 문제인데 그건 감독님이 잘하실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BMW는 되게 쭉쭉쭉쭉 잘 나갔죠. 그 근데 지금 뭐 7 시리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최근 BMW 플래그십 모델 중에 죽기 전에 꼭 타보고 싶은 차가 뭔지 아세요? BMW 모델 중에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차 아닙니까? 제가 답정너를 네, 얘기했네요. 네, 네. 7 시리즈? 네, 7 어, 시리즈. 7 시리즈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 기자님이 누가 이제 그래?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근데 왜냐면은 이 7 시리즈 모델이 네. 죽기 전에 꼭 타보고 싶은 차 이제 동경의 대상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누가요? 제가요. 그럴 만하네. 네, 그런데 왜냐면 이게 이 이해가 우리가 안 가는데? 그 7 시리즈를 이야기를 좀 하면서 네. 7 시리즈 디자이너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꼭 좀 하면서 이 크리스 뱅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디자이너 얘기는 왠지 감독님이 네, 그렇죠. 진짜 앞서가실 것 같아요. 네, 크리스 뱅글 뭔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준비도 많이 하셔. 아니 그 준비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전 자동차를 볼 때 무조건 외관을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 어렸을 때 여자 그러면 외관부터 보잖아요. 그쵸. 전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주 어려서. 네. 철이 들드셨어. 남자가 철 들면 죽는데요. 어떻게 공감했어? 철 들면 죽어. 이렇게 외관을 보는데 자동차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사람처럼 대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는 쟤는 남자야. 그런 차들 있잖아요. 쟤는 남자, 쟤는 여자.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게 결국은 디자이너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BMW가 디자인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개인적으로는 중간에 와 있어요.
젊음과 노년층의 딱 중간을 잘 교묘하게 다니고 있다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젊은 디자인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판매의 소비자층을 봐도 BMW는 젊어요. 벤츠는 나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디자인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초창기 그 디자인은 클라우스 루테라는 사람이 쭉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의 디자인은 자동차가 어떤 식이었냐면 약간 얘 같았어요. 이렇게 판판하고 네. 빵빵하고 이렇게 그래야지 차가 이게 심플해 보여야지 디자인이 잘 됐다라고 하던 시절을 그 사람이 주도를 해서 BMW가 초창기에는 그냥 다 평평한데 통통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크리스 뱅글, 그 유명한 크리스 뱅글이라는 사람이 네.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디자인 총괄을 맡았어요. 디자인 총괄을 맡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야. 그것도 디자인 전공이 아니라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특이하다. 인문학을 전공한 다음에 디자인을 다시 배워서 있던 사람을 BMW가 데려갔는데 이 퀀트 가문에서는 되게 싫어했어요. 미국 사람이기도 하고 얘가 약간 특이해요. 어느 정도로 특이하냐면은 시청자 여러분 저기 검색해 보시면 지나라고 컨셉트카 지나를 치면 자동차를 껍질을 만들 때 이렇게 철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모직으로 껍질을 만든 그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독특해요. 천재 아니면 또 칸트 가문에서 싫어할 만했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퀀트가에서 이때까지 BMW가 가져왔던 명맥을 이 사람이 한 방에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7 시리즈 얘기하시니까 드리면 이 사람이 뭘 사고를 쳤냐면은 무슨 디자인을 컨셉을 내놔도 회사에서 안 된다. 그리고 최대 주주인 퀀트가에서는 저 자식을 어떻게 막 난리가 나고 막 협박당하고 막 안 좋아.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만들어낸 게 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뱅글벗? 예. 그 크리스 뱅글에서 뱅글 이름을 붙여서 보여주세요. 사진 있네. 예. 이거죠. 예. 뱅글벗이라고 트렁크 뒤가 이렇게 트렁크가 옛날에는 납작했어요. 근데 트렁크 뒤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엉덩이처럼 높게. 약간 힙업된 느낌이. 예. 이걸로 사람들이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 저 자식이 또 사고를 쳤어. 그랬는데 막상 시장에 내놨을 때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타사 경쟁사들이 저 뭐 디자인 저래? 그래 놓고는 나중에 보면 뭐 S클래스도 그렇고 다 따라가기 시작해요. 왜 따라갔는지를 봤더니요. 네. 저렇게 큰 차를 타는 사람들은 은근히 수납 공간이 필요해요. 골프백. 특히 우리나라는 그걸 제일 높게 쳐요. 골프백이 몇 개 들어가느냐. 네. 근데 골프백 몇 개 들어가면 위에 보스턴백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했을 때 수납 공간도 커지고 7 시리즈를 저렇게 하면서 저때 얘한테 붙은 별명이 전함을 이제 기함이라고 해요. 전투함 있죠. 그 항공모함 같은 걸 기함이라고 하는데 기함이라는 별명으로 차가 엄청 커 보이는 거죠. 진짜 커 보여요. 네, 그 당시에 그 디자인을 만들었던 게 크리스 뱅글이고요. 이 사람 밑에는 수석으로 아드리아 반 후이동크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드리아 반 후이동크. 아드리아 반 후이동크. 아드리아 반 호이동크. 아디라를 반 만든 거예요. 아니, 아드리아까지가 그 앞에 붙는 거고 그다음에 반 호이동크. 오, 네. 똑똑하시다. 왜냐면 반 호이동크라는 축구 선수가 있거든요. 오, 어째 잘한다 했어. 역시. 오늘 뭐 하나 했어. 그 사람. 했어. 그래서 BMW에서는 세 사람 이름만 알면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클라우스 루테, 그 다음에 크리스 뱅글이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런 사고를 다친 다음에 카림 하리브라는 다른 사람을 또 하나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 엄청난 돈을 받고 지 밑에 있는 디자인팀 싸그리 데리고는 중국으로 넘어가 버려요. 먹튀했네요. 먹튀를 해버려가지고 디자인 노하우를 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BMW의 디자인이 맥이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BMW 근데 지금 BMW 디자인은 누가요? 그래서 그 크리스 뱅글 밑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있던 아드리안 반 후이동크. 네. 그 사람이 지금은 전체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총책임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총괄은 없고 지금 그 사람하고 루테라는 사람 둘이서 이렇게 같이 투톱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근데 아까 노 사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리스 뱅글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 게 타임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자동차 50위 안에 265를 올렸고 포춘지에서는 7시리즈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또 썼어요. 이 차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이너한테 굴욕을 주는 그런 평가잖아요. 저 같으면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 뭐라 그랬냐면요. 제 아무리 잘 달리는 BMW라도 생애의 80%는 정지해 있다. 그래서 자동차는 서 있는 그 자체로 아름다워야 된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아요. 뭔가 소신이 있네요. 네. 자기. 사실 BMW의 히스토리, 역사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M 시리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번 M 시리즈. 넘어가 볼까 하는데 모터스포츠 1위의 의미를 짚어보면서 이제 M 시리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스 얘기하면 감독님이 네, 예. 맞습니다. 아니 그 BMW 이제 기존 모델에서 M자가 붙어 있으면은 네. 이제 M 버전 막 그래가지고 M 시리즈가 들어가는데 네. 고성능 스포츠카를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BMW가 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M 세단을 타는데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풀 수 있는 창구를 뚫어줬어. 제가 M5만 3번을 바꾸는 동안 M5만 탔거든요. M5를 탈 때 그 희열은요. 일단 첫째, 얌전히 달리면 사람들이 이게 스포츠카인지 몰라. 맞아요. 조용히 가.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 경부를 내려가는데 내가 붕 가고 있는데 조금 빨리 가니까 그 당시 티뷰론, 우리나라 현대 티뷰론 저를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은 거예요. 아, 뭔지 다이아몬드 아세요? 스텝이라는 거. 저를 세워놓고 이렇게 뒤에 똥침 놓다가 옆에 가서 한번 째려보고 앞으로 가서 맞고 이렇게 해서 제 주변을 달리면서 도는 걸 다이아몬드 스텝이라고. 요즘에는 이런 다이아몬드 스텝인 거를 줄 풍차 알았네. 돌리기 한다. 아, 풍차 돌리기라고요? 감독님을 풍차를 이건 돌려버려요. 약간 나랑 붙자 뭐 이런 건가요? 약간 매기는 건가요? 예, 계속 그렇게 몇 번 한 다음에 옆에 와서 딱 서가지고 웅 이렇게 하면 이제 붙을래 말래예요. 한번 달려볼래. 이렇게는 안 해요, 걔가 창문 열고. 예? 뭐 이런 거 안 해요? 옛날에 엘란트라고 한 거 몰라요? 포르쉐랑 오 가다가 포르쉐 옆에 가서 세계의 명차와 함께 달린다. 고성능 엘란트라. 그 예. 처음 들어봤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M5인데 M5가 300마력이 넘어갔어요. 그때는 300마력대 차가 많지 않을 때였거든요. 네. 이따가 그러지 뭐. 그리고 기아를 받고 웅 가면 쭉 멀어지고 순간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M5나 BM의 무서운 게 그거죠. 탄력이 붙으면 무서워요. 그거 아시죠? 100m 달리기 전 세계 신기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몸무게 나가요. 근육질이고. 어느 정도 탄력이 붙어야 중량에서 그 가속이 붙는 건데 세단이 무겁게 만들어진 차가 가속이 붙으니까 그게 정말 빠른 거거든요. 그 M 시리즈에 대한 추억이 그렇게 좋아서 BMW의 중흥기는 정말 M 시리즈 그때부터가 아닐까. 네. 저는 정말 BMW가 잘한 일을 뭐 세단에다가 고성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또 잘한 일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M 패키지를 또 만들었어요. 이거 짝퉁이잖아. 그래서 제가 진짜 시승을 하러 갔어요, BMW에. M을 살 돈은 없고 한번 M 시리즈, M 패키지는 어떻게 한 걸까 하고 3 시리즈에다 이제 입힌 걸 봤더니 그냥 핸들 정도 느끼고 휠 느끼고 안에 내부를 느끼고 그 정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바꿨어요. 있는 대로 살아야겠다. 예, 그래서 세팅 값을 이렇게 느껴보면은 기존의 똑같은 5 시리즈와 이제 M 시리즈를 비교해 보면은 일단 서스펜션이 훨씬 더 하드한 쪽으로 세팅이 돼 있고요. 브레이크 디스크 용량도 고속용이다 보니까 용량도 키워 넣어서 모터스포츠의 제일 첫 번째 말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브레이크 기술이라고. 그냥 브레이크 안전을 위해서 디스크 용량도 많이 넓혀놨고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가 넓어지다 보니까 휠 베이스가 넓어지면서 평평비가 넓어지면서 타이어가 뒤에서 보면 넙대디한 그쵸? 예. 그 5 시리즈인데도 타이어가 스포츠카 타이어 같이 넙대디한 게 박혀 있고 그리고 트로틀 밸브라고 엔진이 이렇게 숨을 쉬려면 숨을 먹는데 그거를 각 기통마다 하나씩 다 다른 거예요. 중앙에서 먹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먹으라고. 그러면은 각 엔진이 기통수마다 쉽게 공기를 더 많은 공기를 먹어야지 힘이 나거든요. 네. 엔진이 그런 거를 집어넣어서 가속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성능이 좋아지고 네. 조향을 해보면 핸들 반응도 빨라요.
똑같은 세단인데도 훨씬 더 빠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M 시리즈가 이제 이 세단 시장에 새로운 시장을 열었죠. 우리 다음 주에는 뭐예요? 저희 다음 주에는 뭔가 벤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벤츠 아니고요. 저희 다음 주에 벤츠에다가 비슷해요. 벤틀리. 벤틀리. 오. 원래는 감독님이 롤스로이스 하자고 그랬었는데. 저 근데 벤틀리도 개인적으로 좋아요. 할 근데 얘기가 이게 많아요. 이 방송을 그렇게 개인 욕심대로 막 그렇게 막 이리 뒤져 후라이팬에 후라이도 아니고 아유. 그냥 롤스로이스에다가 아유. 벤틀리로 뒤집었다. 새벽 2시에 대본을 다 쓰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거 아니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녹화하기 전날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뭐 모르는 척. 마세라티로 하자. 다음 해 시청자 여러분 꼭 보셔야 될 게 벤틀리 내부가 너무 웃긴 게 많아. 그거를 하기 위해서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실차를 구해서 하는 거예요. 오. 와. 네. 그리고 그리고 출고된 지 한두 달밖에 대박. 안 돼, 새 차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패널 분들 계시는 뭐 여기는 워낙 전문가신데 네. 벤틀리라는 차를 만나고 제가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저 같은 차에 미친 사람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동 안 좋아서요? 아니 자동차를 만드는 이유가 달라. 벤틀리는 왜 걔가 비싼지를 몇 개만 설명을 들어보면 왜 비싼지를 알고 그 비싼 값어치가 여자들이 내가 왜 비싼 백을 드는 이유를 남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차를 이해하면은 우리 남자들도 여자가 왜 비싼 백에 환장한지를 우리도 이해하게 돼요. 그 철학이 있어. 이 방송을 감독님이 나보다 더 좋아. 점점 더 애정이 많이 생기고 계시고 저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차를 바꿀 때가 돼서 여기서 이야기를 듣고 좀 바꾸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더 눈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벤틀리까지 왔어요. 차를 못 바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벤틀리는 50대 때 타고 싶은 로망카거든요. 근데 다음 시간에 탈 수 있다니까 너무 기대가 되네요. 사실 지난주엔 제가 한우 세트까지 질문에 당첨돼서 받았잖아요. 정말 제가 진짜로 갔어, 한우 네, 세트? 왔어요. 오. 그래서 맛있게 잘 구워 먹었습니다. 한우 오. 네, 보내주신 으라차차. 으라차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만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또 오늘 어떤 분이 또 기분 좋은 선물을 받아가실지 이번 저희가 주는 또 선물이 다 바뀌었어. 어떤 우리 건가요? 매주 선물이 바뀌고. 한우가 없나요 그러면? 한우는 없고 이번에는 이제 네. 저기 되게 유명한 돼지. 돼지? 돼지고기인데 아주 품질이 뛰어난 돼지. 제주도의 뭐 흑돼지. 흑돼지. 오. 이런 돼지이고 그다음에 이제 차 안에 놓는 퍼퓸 그 방향제인데 네. 완전히 고가 제품. 그 순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들이 쓰는 실내에 두는 그 방향제인데 이 싸구려 몇만 원짜리 이런 거 말고. 아 그러면은 여기 엄청 뭐냐 저기 차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이 그런 거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라이터만 쓴다니까요.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네. 되게 유명한 전동 칫솔 있어요. 입솔이라고. 애들이 칫솔질하기 싫어하니까. 네. 재미를 그래서 느끼라고. 재미도 있고 되게 잘 닦이는 기능성인데 비싸요. 17만 원인가 그래요. 칫솔이. 그것도 흡연하시는 분이 또 오늘 선물 싹쓸이. 그래요? 네, 제가 선물을 위해서라도 꼭 담배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랑 해서 이번에 아무튼 상품군이 4가지로 다시 바뀌었다는 거. 아. 어차피 이제 그거는 CG 처리를 우리 루틴 PD가 해줄 건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방송을 할 때마다 상품군이 바뀌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저 방송 꼭 보고 내가 한우 꼭 타. 이런 집요한 사람들을 막고자 선품을 항상 바꾸는. 안 그러면 이렇게 집요한 사람들이 아이디어. 네. 한우를 먹기 위해서 또 막 그러니까 네. 그런 집요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럼 또 한우가 언제 준비될지 모르니까 계속 또 봐야 되는 재미도 있겠네요. 한우는 또 오지. 근데 계속 언젠가는 사이클은 올 거니까. 있으니까. 안 되겠다. 다음엔 제가 상품을 하나 들고 가야겠다. 제 나이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할 만한 상품을 걸어야겠다. 가격은 27만 5천 원. 뭔데요? 어? 뭔데요? 머리 나는 약. 여기 지금 모두 듣고 계신 몇 분이 계십니다 지금. 세분은 머리숱이 많으신데요? 예? 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효과를 보고 있어서 제가 갖고 올게요. 그게 정말 필요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마 나요.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 필요하신 분이 계실 것 여자들은 같아요. 눈썹도 나요. 그리고 여기 눈썹도 진짜요? 나고. 예. 그거 잘못 바르면 큰일 나네요. 여기요? 자, 여기에 아니, 자, 그거 열심히 먹고 나면은 브라질에 왁싱을 하러 가면 돼요 또. 아니 난 거기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나는 잘못 바르면 큰일 난다는 게 다른데 왜 근데 여기서 브라질 왁싱 얘기가 왜 나와 갑자기? 아니 또 많이 나면은 또 왁싱을 하면 아우 되니까 저질. 반복적으로 하면 되죠.
네. 뭐라고 좀 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왜세 분 다 상품에 꽂히셔가지고 세 분한테 드리는 것도 아닌데. 아, 이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우리 감독님 본성이 드러난 것 같아. 오늘 되게 지질이시네요. 자, 여기에 노보스 인더스트리 게시판과 또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한번 질문을 직접 한번 뽑아보시죠. 제가 여기에 나열할 테니까 왜 이렇게 많아? 한번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어떻게 이거 주셨어요. 제작진의 꼼수는 아니지? 아니에요. 직접 다 올려주신 건데 네, 이게 걸려? 지금 아, 진짜로? 네, 이렇게 작가님의 많이 말에 들어요, 의하면 걸른 게 지금 이 정도거든요. 한번 뽑아보세요. 직접 뽑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 예. 네, 김현희 기자님부터. 저는 아까부터 이거 제가 질문 한번 봤는데 네, 저는 뽑으세요. 차 알못이라 네. 정말 진짜 원초적인 질문이 궁금했어요. 봐봐요. 저는 이거 자, 읽어주세요. 이렇게 예, 질문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예슬이님. 520D 할인 노 사장이 받으면 얼마나 받으실까 제일 궁금합니다라는. 아 근데 저는 그때 전화 예전에 했을 때 워낙 차 쪽에 있으니까 네네. 그쪽 담당 딜러가 사실 이렇게 감독님 같은 연예인들이 찾을 때 연예인 DC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자동차 쪽에서 워낙 인지도가 있으니까 이제 네네. 홍보 효과가 있어서. 네. 근데 사실 저는 전 회사에 있을 때도 차 살 때 사이드로 해가지고 제 이름을 오픈하지 않고 차를 샀어요. 왜냐면 나는 그게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차 살 때 할인은 없는 거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만약에 작정해서 내가 할인을 한번 만약에 해보겠다고 했다면 하면 저는 만약에 520D가 한 6,500짜리라 네. 일반 사람들이 뭐 할인을 많이 받아 한 1,000만 원 받는다. 네. 그럼 저는 만약에 제가 작정하고 붙으면 저는 한 2,500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원가나 이런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저는 2,500을 아마 뜯어낼 거예요. 어떻게든. 저 같은. 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다 베껴 먹는다고. 예. 2,500. 충청남부 안벤져스님의 질문인데요. 노형은 BMW 리뷰할 때가 왜 가장 섹시합니까? 왜죠? BMW가 차가 재밌으니까. 운전할 때 가장 말을 잘 듣고 또 위급한 상황에서도 가장 말을 잘 들으니까 운전을 신나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고급유 질문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이거야? 해볼 건데 고급유에 대해서 김경민님의 질문도 있고요. 또 네. 옆에 또 고급유에 대한 프레젠트. 질문이 네. 있어요. 이거 두 분 다 여기 같이 내가 해볼까요? 읽어드리고 할게요. 네. 여기 뭐 안프레젠트님하고 김경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네. 김경님은 BM은 어디서부터 고급류 필수라 생각합니까? 할비 운전 말고 전투적으로 땡기고 다닐 때요. 지방이라 고급류 주유소가 없어서 차량 선택품이 좋습니다고. 네. 안프레젠트님은 저도 고급류 질문하고 싶어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노 사장님 개인차라고 가정하면 320i에 고급류 주의하시고 320i는 그냥 저기 뭐 그냥 일반 기름 넣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식용유 넣어도 될 것 같으니까. 320은 그냥 그 고급류를 넣는 게 오히려 차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유 넣으시면 될 것 같고. BM 뭐 750이나 이런 차들 마력수가 워낙 높이 나오고 네. 540도 마력수가 뭐 300 뭐 마력 훌쩍 넘게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실 고급류를 넣으면 좋긴 한데 고급류에 얘네들이 필요로 하는 고급류 세팅을 해서 나오는 차량들의 권장 옥탄가가 약 96 이상, 98까지의 옥탄가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기름 제조 기술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고급 정유 기술을 갖고 있고 GS 칼텍스나 SK 뭐 S-오일에서 나오는 일반유들이 정상적으로 뭐 개인 사업자 주유소 하시는 사장님들이 뭘 섞거나 꼼수를 부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다 옥탄가가 94가 넘어요. 그거 맞죠, 감독님? 94 정도 나오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옛날에 초창기에 뭐 90 이랬었는데 그건 완전 옛날이죠. 옛날이고 요새 한 요즘은 94 정도 많이 되죠.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4 이게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저도 들은 거고 저는 이제 SK하고 그다음에 S-오일 쪽하고 PPL을 진행한 적이 있어서 그쪽에 이제 데이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일반유가 94 정도를 때리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아까 감독님 말대로 극한의 뭐 고RPM으로 막 혹독한 환경에서 몰지 않는 이상은 일반유를 넣어도 문제는 없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포르쉐나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를 슈퍼카를 타고 다닐 때 저는 일반유를 넣고도 몇 달을 탔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때만 안 망가지고 그 후에 망가진 거 아니냐. 근데 제가 타던 페라리나 제가 타던 람보르기니를 사갔던 제 이제 두 번째 세컨 오너분이 그 뒤로 3년, 4년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엔진에 트러블이 없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도 일반유를 넣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내가 몸소 테스트한 거니까. 근데 권장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저는 주유소 갈 때 항상 그 직원분이 실수로 고급유 넣을까봐 일반이요 이렇게 꼭 외치거든요. 아 진짜 고급 넣어주다. 차가 뭐였죠? 저요? 저는 세피아. 네네. 기계를 넣겠죠. 세피아 96년식. 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많은 소통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요구사항 저희가 적극 반영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좋아요 누르시는 건 기본, 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반영하고 연구해서 좋은 방송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모니터링을 많이 하셔. 아, 자기 그러니까 뭐 감독님 잘생기셨다, 뭐 감독님 점잖으시다. 근데 아이디가 이세창이에요. 아, 이렇게 또 몰고 가나요? 아, 네. 저 앞서고 하시네요. 아, 이게 더 웃기세요? 특이한 또 개그. 홍 아나운서 너무 이뻐요. 아이디 꼴초. 아니에요.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좀 상태가 좋지 않은데. 왜 안 좋아 내가? 네, 오늘 모두 준비되셨죠? 저희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시지만 특집을 나눠드리고 BMW는 땡땡땡이다 라고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편에서 굉장히 세 분 다 의미를 가득 담아서 적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정말 무슨 열심히 골든벨, 네. 골든벨 울리러 나오셨죠? 100일장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골든벨을 울려라!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짠! BMW는 네. 화제다. 네, 요 화제입니다, 저는. 요 화제. 그리고 네. 일단은 또 둘이 직접 아니고. 읽어드릴게요. 둘 다. 둘 다. 아, 둘 네, 다. 오타처럼 이렇게 화제다. 네. BMW는 뱀술 같은 자동차다. 특히 M. BMW는 양이다. 아까 다 하셨던 얘기 중에 뭔가 키워드가 나온 것 같은데 한 분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저희가 설명하는 동안 홍 아나운서는 이제 정리를 잘 어, 하시고. 그래. 예, 저는 왜냐면은 지금 요새 BMW가 뭐 불나는 것 때문에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BMW라는 이 자동차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말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BMW는 화제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네. 감독께서는. 네, 저는 BMW를 뱀배라고도 하니까 네. 뱀배는 뱀술같이 먹으면 타면 힘이 나는 자동차다. 아, 예, 그냥 힘을 보양식 같은 힘이 나는 자동차. 특히 M 시리즈를 탔을 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점점 더 표정이 어두워지네요 지금. 정리를 하기가 어려워져서 지금. 네. 하세요. 자, BMW는 양이다는 뭐냐면 네. BMW라는 브랜드나 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온순하기도 하고 그냥 평범해 보이기도 하는데 뭐 놀라운 성능도 있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막 튀게 생기진 않았으니까 그냥 동물 양처럼 보기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 거죠. BMW의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차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좀 양아치스러움이 되게 많아요. 제가 표현하는 건 양아치를 다 쓰면 단박이 아니까 그냥 양이다라고 쓰면 보통 사람들은 뭐 늑대와 양의 탈을 쓰면 뭐 이렇게도 오해도 할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는데 저의 관점에서는 양아치의 양인 거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땐 그냥 양으로 봐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근데 저는 사실 BMW라는 자동차를 좋아는 해요. 저는 네. BMW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기업의 모토를 좋아하지 않아요. 네. 되게 사실 근데 독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세 분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네. 정말 저는 뭐 동공지진. BMW는 정말 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 막 던지네. 사실은 이게 양이었으면은 제가 뭔가 힘의 원천으로 해서 화재, 불, 파워, 뭐 뱀술, 술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뱀술 좋은 거. 양은 양고기 먹는 거. 아니 양아치로 가서 되잖아. 근데 양아치라고 하니까 순간 불도 나쁘고 술도 나쁘고 양아치도 다 나쁘고 그냥 사회의 악이구나. BMW는 사회 악이네요. 오늘 BMW 확실히 아니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까부터 BMW는 사회 악이다.
결정은 아니요. 이거는 왜냐면 저는- 우리의 의견과는 별개인 네. 홍재경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그래요, 주장이었어요. 맞아요. BMW 너무 사랑하고 철저히 네. 개인적으로 가죠. BMW 너무 BMW는 사랑하고. 사회의 악이다. 아, 네. 제가 30대 때 꼭 타고 싶은 거는 BMW 4 시리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고요? BMW는 사회의 악이다. 진짜 이렇게 해서 저희가 BMW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봤는데 세 분의 의견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 오늘 했던 이야기가 좀 머릿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 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냥 오늘 감독님의 새로운 모습을 봤고 네. 홍재경 아나운서의 네. 발랄한 모습을 봤고 네, 네, 네. 오늘 김 기자님이 여전히 축구를 좋아하시는 후이동크를 반후이동크를 축구 선수로 네, 저는 오늘 노 사장님의 그 배고픔에 굶주리는 모습 말수가 극히 적어지시고 저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어제 그러니까요. 새벽 오늘 4시까지 저 잘 공복에 열심히 또 말씀해주신 노 사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들 또 고생했습니다. 이세찬 감독님 그리고 김현희 기자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려야 되는데요. BMW의 슬로건이 Sheer Driving Pleasure, 순수한 드라이빙의 즐거움 이런 이야기래요. 노세키가 정말 좀 이렇게 세 분 다 오늘 노출도 심하시고 좀 섹시한 방송이긴 하지만 앞으로 다음 시간에 좀 더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오고자 여러분 마지막에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 좀 더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뱉어질 때는 정장 입고 오나요? 오! 턱시도 이런 거? 007? 우리 순수하게 애기 옷 입고 오는 걸로. 너무 가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